자, 왕안사의 개혁 정치 부분을 이제 볼게요. 그 왕안사의 개혁 정치는 그 수능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의외로 그 인고에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좀 약간 기출 분도는 좀 떨어지는 곳이긴 한데, 나올 가능성은 좀 많아요. 예, 앞으로. 수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왕안사의 개혁 정치 배경을 보면요. 일단은 이제 군사비하고 관료 유지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송나라 문체주의로 해갖고 군사력 되게 약하, 사회적인 문약 형상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본인 수는 제일 많다고 했죠. 그래서 10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거를 월급을 주면서 유지했고, 관료들 또한 되게 많았어. 상대적으로 또 역대 왕조 중에 관료들이 월급을 제일 많이 받은 왕조가 이 송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에 이제 많은 그 지출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거죠. 네. 자, 거기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원제의 발달로 인해서 대토지 사유화가 확대되고 자장률이 파산되고 중소상공업자의 몰락을 하는데, 자, 이래서 이제 이들은 대토지 사유자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료가 그 집안이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또 그 관료가 아니라도 그 당시 이제 권력과 유착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탄류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자장농이나 중소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몰락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 나가는 돈은 많죠. 뭐 관료 유지비니 군사비니 세편이. 근데 들어온 돈은 없어. 그러니까 세금은 별로 없는 가운데서 세출만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겠죠. 자, 이런 걸 해갖고 안 되겠다. 이 재정 적자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개혁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왕왕성이 이제 신종 때 왕왕성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부국강병이에요. 부국강병. 그래서 부국강병에서 부국은 뭐냐? 자,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세출과 세입 중에 어디에다 세출을 늘리는 방법이죠. 세출을.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세출이 아니라 세입을 그 줄이는 방법이죠. 부국은. 예, 부국의 원인이 돈이 나가는 곳들을 뭐냐면 줄이자.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부국책과 강경책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부국책은 이제 대상인 지주를 억제하고 손흥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이고, 그 다음에 강경책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세출을 늘리고 세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구조를 혼란하게 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통제 경제 정책을 하고 경제 정책에 간섭을 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거는 유교적인 어떤 사고 방식은 아니 되겠죠. 뭐와 연결돼 있죠? 이거는 그 법가적인 방법이에요. 법가적인 방법. 그래서 유교 경전에 법가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거는 그 주례죠. 그래서 주례를 모델로 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개혁들은 다 주례야. 주례.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뭔가 통제를 하고 정치하는 부분 주례다. 그럼 한번 주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자, 일단은 어디에서 왕안서의 신법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측정부 때도 주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왕망 때도 주례가 있죠. 네. 그런 것도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내용을 이제 꼭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제치 3사 조례사는 개혁기구를 만들고 여러 개혁 정책을 했는데, 일단 부국 정책을 말하는데, 부국 정책은 그 재정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입을 세입을 이제 뭐냐면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리는 방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부국 정책을 했는데,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군수법, 청무법, 이제 시역법, 모욕법, 반조군수법인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군수법이에요. 군수법. 066 기출 문제 나왔는데, 교과서에서 군수법을 되게 간단하게 설명됐어요. 뭐라고 설명됐냐면 물가 조절. 툭하면 물가 조절이야. 나 이제 맥락 생각해 보이고. 근데 거기 한나라 때 군수법도 뭐죠? 물가 조절이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한나라 때와 그 송나라 때 물가 조절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나라대 그 군수법하고 그 송나라대 군수법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한나라대 군수법은 국가가 개입해갖고 좀 싼 지역에서 비싼 지역 팔고, 그 다음 비싼 지역에 사들여갖고 싼 지역 갖다 파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국가가 이익을 얻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뭐와 공납과 관련된 거야, 공납.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인가 고려시대 때 특산물 갖다 바치는 제도가 있었죠. 송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산물 갖다 바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특산물 그냥 갖다 바칠 때 누가 끼냐면 방랑업자들이 껴요. 대상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대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농간을 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대상인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사들일 때 비싸게 사들여. 아니, 싸게 사든 다음에 정부한테는 비싸게 갖다 팔아.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그 공나물 중에 그 잉여분이 많아요. 잉여분들. 많이 넘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또, 대상인들이 맡아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마진을 빼먹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 사들일 때 또 대상인이 개입해갖고 또 마진을 떼먹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거든요. 송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방랑물이 거의 재정의 50% 차지해요. 특산물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 새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개업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냐면 이제 대상인들은 이제 제한체 국가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 수요와 산재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물자 유통 합리적으로 방랑물 자기가 직접 해갖고 사들이고 갖다 남은 건 팔고 그러면서 중간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군수법은 그 공납물하고 관련됐다. 공납물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상인의 어떤 개입을 막고 국가가 직접 하기 위한 거지 하는 거다. 그래서 한나라 군수법하고 달라요. 이거는 한나라 군수법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무법은 뭐냐면 중소농민들에게 자금이나 곡물 저리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춘궁기 때 되게 이제 고리업자나 대지주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되게 6알이나 7알 정도 빌려주거든요. 고금이죠. 근데 못 갚으면 이제 땅을 뺏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춘궁기 때 빈민들에게 2알 이자도 저이자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소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있고요. 시역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상인들 구제하기 위한 건데 그 당시 대상인들이 이제 중소상인들 돈을 빌려줄 때 고리도 빌려줘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상품을 저당을 잡고 저리도 윤장해요. 그리고 시역모델 설치해서 물가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시역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청무법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중소농민들 그 다음에 시역법은 중소상인들을 대상한 거죠. 그러면 이 청무법이나 시역법이나 군수법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의 이해관계에 다 걸리는 거죠? 대상인들, 대지주들, 관료들 이해관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상인, 대지주, 또 대상인과 대지주 그 출신들이 되게, 그러니까 관료들 출신들이 대상인과 대지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익을 국가가, 제거함으로써 그들 제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관료들도 되게 많이 반대했고. 자, 그 다음에 모욕법인데, 모욕법이라는 건 뭐냐면, 노역 대신에 면역전, 조육전을 받아서 그 돈을 시섭자를 고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서에 시섭자 교육만 이렇게 되게 강조하는데 이게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역을 공평히 하는 거야. 그걸 좀 알려면 그다음 송나라 시대 때 주 개코제를 좀 이해해야 돼요. 당나라 때 주 개코제가 잠깐 있었죠. 당나라 때 주 개코제는 뭐예요? 주호는 토착인이고 개코는 이주민이잖아요. 근데 송나라 때 주 개코제는 좀 달라요. 의미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했지만 주호는 이제 땅을 가진 사람이야. 개코는 땅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역을 부과할 때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주호한테 부과하죠. 근데 주호도 이 주호도 이제 호등제가 적용돼서 1등호부터 5등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역 중에 무거운 역 같은 게 비용이 많이 드는 역은 1호봉하고 그 다음에 2호등, 그러니까 그 호등이 좀 높은 상위 호등을 받아요. 형세호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1호등하고 2호등이 받는데, 그리고 나머지 좀 여기 부족한 여기 비용이 좀 가벼운 역 같은 게 3호등 밑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호등과 2호등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세후 계층이고, 이들은 집안 권력가들과 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가 짜가지고 호적을 조사해갖고 재산을 속여가지고 자기들 하등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호를 상등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무거운 역을 되게 밑에 하등호들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 모욕벌 만들어갖고 다시 호등 조사를 해서 뭐냐면 호등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 호등에다가 조육전을 걷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서 실업자를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전에 간호라고 해가지고 관료 집안들은 돈을 안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을 면제해줬어요. 근데 따로 면역적이라는 걸 또 따로 걸어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재정을 내갖고 고용을 해서 대신 담당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역을 누가 담당한다? 국가가 담당하는데 그걸 재산별로 나눠가지고 차등으로 모욕전이니 조육전이나 이런 것들 걷어가지고 국가가 징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욕법은 역에 합리화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반정군수법 같은 게 농촌진흥법 중에 하나인데 토지 측량을 적절히 해가지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농정수입법, 어전법 이런 것들인데 이제 뺐고요, 이거는. 그래서 부국책은 뭐 하는 거냐? 아까처럼 이게 군수법, 총무법, 시효법, 모욕법, 그 반정군수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들어오는 돈, 기반이 되는 중소농민이나 중소상인들을 육성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의 기반을, 세입 기반을 넓히는 작업이었다. 그러면 세입 기반을 넓혔으면 세출을 줄여야 되겠죠. 세출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돈이 뭐냐 했어요? 군사비잖아요. 군사비고, 그 다음에 그 군사비 세표가 많이 빠져나요. 그러니까 군사를 걸어서 세표를 적게 주는 게 좋을 거죠. 그럼 군대를 강화시켜야 돼. 세출 줄이려면. 그래서 강경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보가법하고, 제가 여러분들 문제 내려고 낸 건 아닌데, 거기 들어가는 거 뭐예요? 보마법이죠, 보마법. 네. 보마법 적어놓으세요. 네. 그래서 학원 교재나 일부 학원 교재 보면 여기에다가 빵꾸 틀려갖고 가로 이렇게 집어넣은 게 있더라고, 가로 안에. 그래갖고 이제 쓰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플까봐 그냥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하여튼, 보가법은 뭐냐. 농민을 대보, 조보, 이렇게 조직해 치안 유지 및 군사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가끔씩 군대 훈련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기에는 또 착출하는. 그래갖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농경일층 상비군 양성시키는데, 자, 이거는 상당히 군사비를 주의 쓰는 거예요. 왜냐면, 송나라 때 군대는 당나라 때 군대가 아니에요. 다분 다 뭐죠? 직업군인제죠. 근데 이제 직업군이라면 지금도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돈을 안 줘도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군인을 줄이면서 뭐냐면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보마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마전. 유목민족들과 싸울 때 기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말을 이제 약성시켜서 국가가 군말을 사육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걸 민간한테 떠넘기는 거야. 근데 민간의 입장 볼 때는 그걸 받아갖고 평상시에 농경에 이용했다가 전시에 군마로 징발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소요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마전 할 때 말과 사람이 일체해갖고 싸야 되잖아. 평상시 훈련이 되고. 그래서 말도 평상시에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에서 징발했다고 해서 싸우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자, 하여튼 보가법과 보마법을 통해서 재정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그 국방비를 절감을 시키고 부국체를 통해서 세원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육 정책을 볼게요. 교육도 빠졌네. 네, 이렇게 교육 쓰시고, 자, 교육지역 정책 중에 이제 하나가 삼사법인데 태학성사법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로 과거 시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관학에서 공부 안 해요. 어디에서 공부할까? 사학에서 공부해. 그 당시 이제 송나라 때 뭐가 널리 확산됐냐면 서원이 확산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 볼 때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필요한 지배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또 과거 시험이 너무 문학이나 유교 경전 위주다 보니까 실무적인 것들 못해. 오늘날만 하면 이제 사법 시험을 없애는 이유 중에 뭐예요? 실무적인 걸 잘 모르잖아. 그래서 노스쿨 같은 거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관료를 선발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실시한 게 태학상사법인데, 태학이란 중앙학교에 그 3개 단계 학교 단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내사, 그 다음에 내사를 거쳐서, 외사.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가 외사, 그 다음에 내사, 그 다음에 마지막 3사. 그래갖고 상사를 거친 인원들은 곧바로 졸업하자마자 뭘 주는 거죠? 네, 간직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관리를 육성하려고 했다. 특히 학교제를 통해서 육성하는 게 태학 3사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태학 3사법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명나라의 학교제도에 영향을 줘요. 명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제도하고 학교제도가 일치돼 있죠. 그래서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꼭 관학을 졸업을 해야 돼.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태학 3사법에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이 송나라, 명나라 또 영향을 받아서, 명나라, 송나라를 받았으니까, 명나라에 또 영향을 받았고, 학교제도와 과거제도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이제 뭐 한교나, 그 다음에 성균관을 들어가서 이제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꼭 성균관에서 뭐 원점을 받도록 하고, 대가를 보려면.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무너졌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 공교를 강화시켜 태학 3사법을 실시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창법이다 해갖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서리에게 수수료 대신에 봉급을 지불하는 왜냐면 수수료가 지불하다 보니까 내문이 되는 거야, 일종의 이게.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도 그런 것들 문제점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관료들이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면 이거 지주와 대상인들 이익을 뺏는 거 아니에요. 폭리치하는 거를. 근데 지주와 대상인들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관료들이야. 그러니까 상당수 관료들이 반대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강이라는 사람이야. 사마강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자치통감으로. 근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반대하고, 또 이거에 반대한 이제 왕한사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있죠. 이걸 있고. 그래서 왕한사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법당이 나오고, 그다음에 왕한사의 개혁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구법당이 나요. 그래서 신법당과 구법당의 그런 당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은 요때는 이거 딱 한 대만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돼요. 그래갖고 이제 신법당, 구법당 막 지네끼리 싸우고 그 북송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싸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이제 그 신법당이 이제 집권할 때, 이때 휴정인데, 보통 신법당이 집권할 때 그 지배자는 그 당시 재상 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경이 있고, 그 당시 한간에 유명 동간이나 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개판을 친 거야. 그래서 황제가 그 당시 시종은 뭐가 좋아했냐, 이 사람은 좀 그 기기의 암석 같은 거 있죠. 돌 같은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돌을 채취하고 운반하는데, 이 돌을 채취하고 운반하는데 고된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박람회 나나 송강에 나는데, 신법당은 우리가 개헌만 연결하지만 그 뒤에 왕왕석이 죽고 나서 그 이었던 뭐 최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혁 정책 무관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사리사욕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법당은 요구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왕왕석 계승자들이 제대로 계승을 못했거든. 그래서 그 박람회나 송강회나 꼭 외워주세요. 특히 송강회나 같은 경우에는 수호지의 소재가 됐던 거죠. 수호지의 소재가. 그리고 이때 그 금난하고 같이 손을 맺어갖고 요를 치려고 했는데 때마치 이난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잠시 군대 빼갖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패한 군대조차도 송나라 군대가 또 패해요. 얼마나 송나라 군대가 약체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근데 재정적 효과 측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재정적으로 해서 잉여가 많이 축소됐고 농토가 집가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 왕왕성의 평가 별로 안 좋아.
정통을 파괴하고 북송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후대에 들어와서 좀 약간 평가가 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춘추학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적 인재 양성을 배포해서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통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사대부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개혁 정책들이. 그리고 사대부대의 이해관계를 많이 건졌기 때문에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왕안성은 그 유학적인 정통에 볼 때는 어디를 이었냐면 그 경세적인 성격을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송학 보면 되게 도덕 정통론만 강조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니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경세적 흐름도 같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왕왕성이나 사공학파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이제 이런 흐름도 있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읽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278페이지.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자, 가의 명칭을 써보고 실시 배경과 내용을 말해보시오. 신정초에 태학생은 불과 300명 불과했으나 왕안서 태학진흥체계 신이워 2400명 증언되었다. 또한 왕안서는 뭘 제정했죠? 태학 3사법. 그래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송초부터 사회가 과거시험에 중요시인 학교는 임시도 법문은 합수도 없고 간학은 발전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서원만 발전했죠. 사학이었던. 그래서 태학 졸업생으로서 과거를 대체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명나라 과거제도나 학교제도나 우리나라 학교제도에 영향을 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면 기획의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기획에 극복할 수 있는 왕의 강정책 내용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반론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송나라 군대는 거란서와 여진 전투에 밀리면서 군사력의 약점을 더가했다. 자, 이것을 이제 배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치주의죠. 그 다음에 통수권과 작전권 분리돼갖고 그다음 전투력이 되게 저하됐다는 거. 예, 비효율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극복내는 뭐와 뭘 써야 되겠죠? 강정책은 보가법과 보마법이죠.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론은 여기 보면 구급당과 이제 주자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왕안서 패도주의자고, 이 당시 사회경제로 지주전호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타네. 지주전호제 파괴자도 이렇게 규정을 읽고 신분질서를 파괴시켰다. 근데 왕안성 사상은 구법당 못지않게 유교적 논리와 유교주의를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경세학의 바탕을 둔 거죠. 예, 근데 구법당은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해 사람은 경세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복송의 정통학과 강조한 춘추학을 뿌리에 두고 있다. 같은 뿌리에 두고 있다. 춘추학에.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 왕안성이. 그런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 7번 문제인데 요거 이제 북송시대 때 그 영종보기 사건이 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영종보기와 그 배경은.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북송의 보면 그 북송시대 때는 당쟁이 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우리가 전시제도 없애갖고 전시제도 신설해서 당쟁을 없애려고 했지만 계속 남아있었어. 그래서 그 배경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황제가 독재정치, 그러니까 관료주의 보시죠. 황제는 자신의 독재지를 강화시켜서 신하의 집권을 분할했죠. 그래서 권력 진출을 방지했는데 이거 권력 진출을 방지는 했지만 신하들이 누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황제 눈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기획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해요? 복지부동이라고 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또 황제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지위 확보자 또 분당을 위해서 그냥. 그래서 당나라 때는 당쟁이라고 하지만 이거 분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분당론 같은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항단 유학에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상대 정치에 그 신하가 분당을 져갖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이제 송나라 때부터는 공치주의 입각해서 어때 분당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원인도 있는데, 구법당 하복인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신법당 강남인 중심이야. 그래서 하복인은 보수적인 의리를 정통한 데 반해서, 강남은 재물을 받고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느낌상 맞는 것 같아, 이미지상.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제가 동계 그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서 문제 내용은 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인데, 과거제도 이제 전시제도를 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 때 그 뭐냐면 자주 문생 관계를 없애고자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왜냐면 자주 문생 관계 없앴다고 해도 실제로 그 중간 단계 그 다음 단계 해시에서 벌써 형성이 된 거고, 전시제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보고라는 게 있어. 그냥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신원 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느낀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안 게 뭐냐면 1차 제가 붙었어요. 1차 예전에 2002년도에 붙었는데, 그때 이제 1차 붙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걸 내라고, 신원 보증인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는 다 떨어지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한 명한테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한테 되게 친하게 됐는데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녀석이 싫대. 왜 싫어? 그냥 이름만 좀 적어주면 되는 건데 얘는 뭐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갖고 좀 그때 얘가 황당했지 좀.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10년 동안 막연한 친구였는데 그거였는데 그 녀석이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또 신원 보증한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써달라고. 근데 저는 써줬거든요. 그 후에 그게 생각나. 그래서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신원 보증이 형식적인 건데 그 당시에 신원 보증은 좀 책임을 져야 됐나 봐. 내가 이제 신원 보증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깽판 쳐갖고 나왔다. 그럼 자기도 잘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주로 누가 하냐면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막상 신인 관료들이 신원 보증하는 사람 없잖아. 관료 중에. 근데 되게 그 밑에 해시의 직원고들이 해줬어. 그러면서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전시제도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는. 전시제도는 상식적인 거. 그 밑에 해시 단계에서 이미 그런 게 형성됐기 때문에 계속 분당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몇 번이야? 7번이고, 287페이지. 32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가와 라에 들어갈 말을 각각 서술해 보시고, 왕왕사 개혁의 유교 경전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개혁 신사 군사 배경을 말해보시고, 그 개혁의 결과를 말해보시오.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문제 낸 건데, 제가요. 일단은, 쓰는 거는 이제 보고 적으시면 돼요. 뭐 이게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때 꼭 쓰시고, 군수법은 아까 말한 재정수와 상징 실제 일치시키면서 물자의 유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상의 폭리, 특히 그 공나무를 주고받는 가운데 사고 파는 가운데 폭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한 거고. 총무법은 뭐가 관련된 거예요? 저금리도 뭘 빌려줘요? 빈민들에게 빌려준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주로 중소 농민들에게 빌려준 거. 시역법은 중소 상인들에게 빌려주는 거야. 근데 시역법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뭐 물가 조절 기능도 같이 있다. 시역물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욕법은 아까 이제 말하면 예전에 호당 이렇게 부담을 했던 것을 돈을 걷어가지고 면역전이나 모욕전을 걷어가지고 인력을 사가지고 하는 거죠. 부수적으로 이제 모도할 수 있다. 이걸 통해 실업자를 또 뭐냐면 구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전 주대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군사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비용은 많은 지출이 있고 세표도 많이 들어가고 직업 군대 유지비 이런 것도 있고. 개혁 결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성공했지만 실적을 올리는 거는 관료대 무리한 거 있었고, 특히 신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너무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도 혹사시켰어.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데 좀 무서운 문재인 찍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몇 가지 있어. 저 최근에 무슨 개혁 하나는 비정규직을 없앤다면서 기간제를 뭐예요? 정규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공무직도 있죠? 공무직 만든다 해갖고 했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정당한 채용제도가 있는데
그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거기 있는 사람 그대로 해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 뭐가 되겠어요? 형평성 안 맞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 방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비용이 말 잘 하시겠죠 뭐 그냥 지켜봐야지.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비판 안 하겠어요. 그냥 지켜보기도 그냥. 예. 자,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그 시종 때 집권자가 최경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정치를 개판을 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신법당 욕 얻어먹는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수용상의 증대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걸 안 적어놨네. 요거 뭘 네 번째 신법당과 구법당의 대립, 당쟁이 격화됐다. 이거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안 적혀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 답안을 쭉 적어놨는데 요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요거 믿지 말고 중요한 부분 여러분 찾아서 쓰세요. 이런 것들을. 예. 그리고 이것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쓰시는 분들이 좀 미안한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있고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더 붙여 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형성평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나중에 막판 암기용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내가 왜 못 풀지 하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문제 만들었지 막상 쓰면 못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암기용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암기용으로 막판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들어가죠. 다음 테마. 중국의 과거제도.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과거제도, 중국의 과거제도는 많이 나와. 임용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과거제도는 당, 송, 명. 이렇게 3가지 큰 줄기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좀 보면요. 아이고. 자, 먼저 이제 그 송해 교육제도 이렇게 있는데 송해 교육제는 뭐 볼 건 없어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태학 3, 4번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원제도인데 이 서원제는 뭐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냐면 거기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성리학의 보급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하죠. 하나가 서원이고 또 하나가 뭐죠? 항약이에요. 네, 서원과 항약이 성리학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서원이나 한약을 통해서 성리학이 널리 보급이 됐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당대 과거제도를 이제 볼게요. 자, 당대 과거제도를 이제 보면 이 당대 과거제도의 이제 그 가정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당대 이제 간직 등용 방법은 항공, 그다음에 생도, 제과가 있는데 생도는 간학생을 뽑는 거고. 제과는 항제 특명원인데 이건 제거하고 당대 과거제도를 항공이라 불렸어. 항공. 예부에서 간장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 번에 거쳐서 하죠. 1차와 2차. 그래서 1차는 예부심. 그래서 예비시험, 학과시험이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은 이제 2부시를 봐요. 2부시는 면접시험이죠. 일종의. 면접시험인데 신, 언, 서판을 봐요. 신이라는 거는 몸가짐. 언이라는 거는 말. 그다음 선하는 건 글씨. 그다음 판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지방관 임명하면 그 당시에는 그 원인 재판을 해갖고 재판을 같이 하거든요. 재판하는 걸 보는 거야. 모의 재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게 2차가 면접 시험이잖아. 그런데 이 신원서판이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 상당히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리고 되게 이 이부시에서 보는 그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귀족들이야. 문벌 귀족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시험에 통과해도 2차 시험 때 신행세력들, 가문이나 연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절대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문벌 귀족들이 2부시를 통해서 선발되고 그 과정에 세력들은 떨어뜨리는 형세호 세력들이. 그래서 형세호나 이런 사람들 공부 못해갖고 가고 시험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되게 2부시에 걸려가지고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걸려져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당나라 과거제도가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요거는 능력 중심이 아니라 종전의 문벌 기조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과목을 보면 수재, 진사, 명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재는 이제 당 초기 때 폐지했어. 이건 저번에 말한 것처럼 거기 합격해서
그 추천해갖고 이제 보는 시험인데, 문제는 추천인이 그 해줬는데 거기 과거 시험 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관료가 돼갖고 죄를 지으면 같이 똑같이 연좌해서 죄를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진사는 이제 명경인지인데, 진사는 이제 뭐가 이제 그 진사는 시문을 보는 거죠. 근데 명경은 경전을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시문은 상동 귀족들이 많이, 예. 이게 문화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초창기 때는 명경이나 진사가 그렇게 뭐냐면 차별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사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흐름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제술과 명경 중에 어느 걸 강조하죠? 제술을 강조하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키면. 되게 한당 유학에서는 그 뭐냐면, 시문을 되게 강조해요. 그냥 뭐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 정도는. 예. 근데 성리학이 넘어가면서 뭐가 강조되죠? 경전이 강조되죠. 경전. 예. 그래서 이제 성격은 이 당대의 과거제는 엄밀히 말하면 그 뭐냐면 능력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족제한 틀에서 운영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격한다 해서 국가도 뭐냐면 또 그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후보 자격 시험이에요. 예, 과거 후보 자격이 좀 많이 있는데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야. 예,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다. 그래서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고려의 과거제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당나라는 간직 등용 방식에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음서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음서제도로 통해서도 높은 간직이 올라갈 수 있어.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거제도가 이제 강조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송나라 과거제도처럼 이게 완전 능력주의 과거는 아니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송나라 과거제도를 볼게요. 자, 송나라 과거제도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당의 관리 자격 시험에서 관리 선발 시험으로 성격이 변화될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합격하면 곧바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볼 때는 가문보다 능력을 중시해요. 지배층이 확대하고 볼 수 있는데, 문벌 귀족보다는 형사후 계층이 뭐죠? 더 넓죠? 그래서 형사후 계층들이 주로 보니까, 형사후 계층 중에 이제 합격하면 사대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 과거의 응시폭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2부시가 폐지되고 전시제도가 실시되죠. 예, 그래서 조광육 때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면서 실시했는데 단계가 3층제를 실시해. 처음에는 해시 지방에서 보고, 그 다음에 성시 중앙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제 앞에서 전시를 봐요. 항제 이렇게. 그래서 전시는 당락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죠?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항제가 이제 직접 책문을 주로 내는데, 이제 논술 제목을 하면, 논술을 정하면, 거기에 제목, 책에 따라서 문을 답하죠. 책문을. 그래서 하는 방식인데, 되게 순위를 이제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였냐? 자, 당나라 때 자주 문생 관계를 파기시키게 한 거죠. 황제가 직접 자주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시험 보는 사람이 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주 문생 관계를 통해서 당나라에서 당파가 형성되잖아. 이런 것들 막고 황제가 에게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의도한 데도 안 됐어. 왜냐하면 당파는 계속 있었죠. 해시에서 이미 성시에서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2부 10페이지에 전시 시시의 목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두 가지 쓰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좀 주의할 건 단계에서 해시, 성시 해갖고 두 번만 시험 보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해시와 성시 안에도 몇 단계 더 있어. 네. 그래서 주에서 보고, 천에서 보고, 부에서 또 보고, 또 중앙에 가서 성시에서 몇 단계 거쳐갖고 초장, 중장 뭐 해갖고 한 6번, 9번 봐요. 되게 많이 봐요, 시험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모순 사회가 형성됐다? 사대부 사회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사대부는 되게 출신 배경이 어떤 거냐? 중소지층 형세호 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호등제 중에 1등호나 2등호에 속했던. 그래서 형세호 계층들은 예전에 말해서 당나라 중기 때부터 형성됐다고 했죠? 근데 아직 그 당나라 중기 때는 이제 신분이 좀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과거 시험보다는 주로 절도사와 결탁이 되어 그 밑에 속간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문관으로 많이 기용이 되면서 이제, 이들이 그 성장을 했고요. 그 형세호 중에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대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료들 중에 어느 출신만 강남의 관료들이 많아요. 강남 관료들. 왜냐 강남이 형사들이 더 많잖아. 예. 그래서 강남 관료 위주로 되게 증대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07년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시험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호명법, 등록법, 그 다음에 항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제출한 거야. 예. 호명법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답안지에 보면 그 앞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이것도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 과거의 답지를 시안이라고 해요. 시안이 되게 길어. 그래갖고 이제 주제가 던져지면 주제에 대해서 각종 유교 경전들 갖다 주소 갖다 붙이면서 쓰거든요. 예. 그래갖고 거기 두루마기 형식으로 쫙 피면 한 10m, 20m 돼요. 근데 두루마기 그 앞부분에 뭐냐면 이름을 적어. 이름을 적고 뭐 사주단자 적고 쭉 이렇게 적어요. 여기 절지선이 있어. 이렇게 절지선이 있어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출하면 요걸 잘라내요. 잘라내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 꼬매 못 보게. 그리고 여기를 둘둘 말아서 이제 제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호명법이야. 서명을 봉인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등록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채점관이 글씨체를 알아보면 공정에 채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한번 거쳐가지고 했던 것을 보고 채점하는 거야. 그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그 같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돈이 없다 보니까, 호명법 같은 게 둘둘 많은 다음에 거기 일일이 거두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기 두루마기 거기 앞에, 뭐냐면 포자기를 해놓고, 여기 포대기를 해놓고 여기 던지라고 해요. 그러면 던지잖아.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같은 게 일일이 또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면 대정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서 서로 바꿔가는 거야. 바꿔쳐가지고, 남의 거하고 대신 써주고, 이렇게 이제 내도록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기록하는 사람 고용하지 않고, 재정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과거제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시험 보면, 이게, 뭐예요? 넓은 뜰에서 보죠. 넓은 뜰에서 보고, 넓은 뜰에서 보다 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잖아. 장사꾼도 와가지고 먹고, 점심도 거기 해먹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방이 있어요. 명청시대 보면, 오늘날만 고시원처럼 이렇게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다 검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거기 가서 보는 거야. 거의 한 달 동안 봐요. 그래서 숙식하면서. 그렇게 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숨기고 들키지 않으면 컨닝 테이프를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옷에다 컨닝 테이프 다 쓰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옷 벗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봤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 항제가 직접 시험 문제인데 이 전시 문제는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시 문제는 보통 책문을 가지고 논술형으로 던지죠. 그래갖고 논술 던지면 거기에다 이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천하고 부독하지만 이런 것을 한다. 이거 형식 던지면 제가 미천하고 부독한 그 신하가 이렇게 뭐뭐 씁니다 하면서 쭉 써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봤다라는 거죠. 예. 물론 항제가 직접 이거 보고 채점을 하지 않았겠지. 분명 밑에 있는 사람 시켰겠죠. 예. 근데 형식상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특권이 되게 많아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호도 편제하면 합격하면 세금이나 면역도 면제받아요. 송나라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특권이 많았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명나라 과거제도 볼게요. 명나라 과거제도. 이 명대의 과거제도는 이제 학교제도와 연관됐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날만 하면 검정고시 보는 사람이 과거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명나라는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이 과거제도 볼 수가 없어. 구조상. 왜냐면 그 과거 응시장 꼭 부주현학의 우수한 성적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원이라는 지위를 받아야지만 응시할 수 있고, 아니면 국자관 감생이라는 지위를 받으면 응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명태조가 즉위할 때 복고주의 정책을 할 때 송나라에 어디를 영향을, 과거제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일반적인 과거제도가 아니라 왕한세 신법 있죠. 이걸 다시 복구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생원, 감생, 거인, 그 과거제도를 통해서 이제 생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그 지방에 있는 그 지방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보통 성시에 이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일단 지방시에서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죠? 거인이 되는 거죠. 이 거인은 중앙의 해시에 자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생은 어떤 사람, 국제감을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생원, 감생, 거인은 과거제도 학교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 학이죠. 그리고 생원이나 뭐 감생이나 이런 사람은 그 송나라 때도 있었어. 근데 요때는 일시적인 칭호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평생 동안 보장하고 있고 같은 특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생원과 감생 정도 되면, 거인 정도 되면, 일종의 뭐냐면 학위 소유자 여러 가지 특권 등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뭐냐면 명예권의 일부를 인정받게 되죠. 자격을 이제 뭐냐면, 인정받게 되고, 자격 면제를 인정받게 되고요. 그 다음엔 또, 뭐냐면, 가벼운 범죄 같은 건 면책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학업 관리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의 신분층이 형성됐다. 그래서 명천시대 이런 과거제 학교제를 통해서 형성된 신분층을 뭐라고 하죠? 신사라고 하죠. 그래서 신사가 주도 세력이 되죠. 그래서 송나라 때 사대부보다도 상당히 범위가 커요, 저변이. 이거 송나라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신사는 그 조선 양반처럼 지방 세력이 다 있어. 지방 세력이 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명대 과거제는 복고주의죠. 이때 복고주의라는 건 누구를 복고 대상으로 한 거죠? 송나라 과거제도를 복구하는데, 송나라 과거제, 오리지널 과거제도가 아니라 왕왕석의 그 학교제도 과거제도를 복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왕석의 과거제도, 그러니까 학교제도는 뭘 강조하는? 경학을 강조해요. 경학. 근데 송나라 전반적으로 시문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팔고문주의다. 팔고문주의. 팔고문위주인데, 팔고문위주를 왜 만들었냐?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원장이. 이게 이제 이 주원장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툭하면 트집자 사람을 죽이거든요. 과거 문장 보고도 뭐 강자, 뭐 도덕 적자, 뭐 중자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싫어. 왜냐 예전에 그 자기가 예전 승려했고 도덕질했던 거 그거 연상시킨다고 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갖고 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죽이니까 신하들 와가지고, 그럼 각오할 때 피할 글자와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될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일일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라. 이게 뭐냐, 팔고문이에요. 그래서 그 명정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볼 때 그냥 자기가 멋대로 쓰는 게 아니야. 이 팔고문에 맞춰갖고 써야 돼요. 그리고 팔고문에 맞춰갖고 쓰고, 그리고 사서 오경을 달달 내어가지고 써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의견 쓰면 안 돼. 지금 인고 보면 자기 의견 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송나라 과거제도는, 그러니까 시험을 주어지면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글 쓰거든. 그러면 나름대로 창의적 인재들이 들어오죠. 뭐 상대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명정시대 때는 그렇게 쓰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냐면 모본 답안이 있고 모본 답안을 외워야 돼. 달달. 그래서 우리 과거제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명정시대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학자가 관료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명정시대 때는 학자는 절대 관료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일찍부터 뭘 포기해야 된다? 과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갖고 학자와 관료가 분리돼 있거든요. 그리고 명정시대 때는 팔고문을 익히냐고, 보통 나이 몇 살 때 합격하냐? 50세 정도 넘어서 합격해. 그러니까 이 3, 40대 합격하면 진짜 빨리 합격한 거고, 그 50대에 평균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기껏 이제 젊은 시절 막 공부만 하다 보니까 즐겨야지.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50대 합격하면 솔직히 뭐 실무적인 업무 같은 걸 익히려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이 되는 거죠. 예. 자, 뭐 그건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과거 제도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258페이지 더 보세요. 하, 258페이지, 오, 잠깐만. 이게 제가 잘못했네. 경세. 258페이지인가? 갑자기 67, 68번 문제 왜 나오지? 제가 페이지를, 근세사 부분인데, 298페이지요. 네. 잘못 적었어요, 제가. 자, 298페이지, 67번 문제 볼까요? 67번. 자, 다음 A에 들어갈 말 쓰고, 66번 문제 볼게요. 66번도 과거제도네요. 네, 66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쓰고, 가를 합격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쓰시오. 그리고 기획의 차이점을, 거기 차이점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보면, 일단, 가에 들어갈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에 들어갈 말을. 자, 명예과거제는 송대같이 지방에서 실시한 항시와 경사에서 가능된 뭐가 있죠? 해시가 있어, 해시. 해시 쓰시면 되고, 황제가 친히 시험을 본 전시 3단계 있다. 근데 명예과거제도는 송나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대단히 다른 면모가 있다. 그걸 이제 송나라 과거제도와 명나라 과거제도를 비교해 보는 건데, 자,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지방의 항시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부주연의 학교 출신자 생원의 자격을 가지고만 응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과거 교육이 일치되어 있다는 거. 송대에는 한 해만 그쳤던 거인이나 진사, 이런 자격증이 모든 합격하면 일단 평생 동안 자격을 지닐 수 있고, 그다음 명대 과거 시험은 반드시 뭐에 입각해서 모본 답안은 8고문에 입각했어야 돼요. 8고문. 자, 그 다음에 67번에 들어갈 말은, 자, 다음 A에 들어갈 말을 쓰고, 그 다음 가와 나가 미친 영향을 써보시오. 자, 여기는 명청시대의 과거제도는 수험생의 창의적 노력보다는 8고문의 형식에 익히는데 온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명청시대 때는 주작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나라는 양명학, 청나라는 고중학,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명청시대 주주는 뭐예요? 주주는 주작이에요, 주작. 성리학. 그리고 우리가 특징적인 학문을 얘기할 때 양명하고 고중학을 얘기하는 거지, 명나라나 청나라 조선은 다 뭐다? 성리학이 나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 가와 나가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과거 시험 보려면 성리학, 주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8고문이나 이런 성리학 이런 위주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8고문 형식에 치우치고 사상은 핵이다되고 학문 발달이 전해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명청시대 때는 학문을 하려면 과거를 포기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오고, 우리가 이제 명청시대 때 유명한 뛰어난 학자들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 없어요, 거의. 초에 앉아서 뭘 하는 거야? 공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팠던 사람이야. 덕후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왕양명 같은 사람은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관료 출신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간직에 취임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 4번 문제 보세요. 272페이지 4번 문제. 아이고, 272페이지.
아, 272째 400문제가 아니라 46번 문제네요. 예. 제가 잘못 적었네. (46번) 문제 보면요. 자, 거기에 다음은 당의 관리 선발 관련된 내용이다. 다와 다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그 당대 명제 쓸 거, 그리고 기획의 내용의 문제점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성대 어떤 제도 전환되는지 말해보시오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고 뭐 이런 거 항공, 생도, 제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한 과거 시험은 항공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과거라는 명칭은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등장한 거고, 그래서 1차 시험은 학과별로 치렀고 2차 시험은 2부 했는데 2부에서 신원 선포를 봤죠. 상당히 이거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건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2차 시험 요즘에 강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고에서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취지는 좋아. 왜냐면 시험 외에도 여러 가지 뭐냐면 인성이라든지 수업 방법 이렇게 본다는데,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인성을 보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 말투나 이런 것들에 좌우될 것 같아. 쇼죠 한마디로. 예. 저도 2차 때문에 너무 피를 많이 봐서 한번 떨어지고, 너무 또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했다가 그냥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니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고 하면서 뭐 자기 뜻대로 얘기하면 솔직히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하여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도의 전환 어떻게 써야겠어요? 예. 요 당시 이제 전시제도 썼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전시제도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길 과거제도 많은데 한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상당히 제가 많이 집어넣거든요. 중요한 걸 다는데 한 문제 딱 풀고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많이 풀면 또 그러니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일단 그 넘어가고 278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자, 그 사업은 기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대에 실시한 제도의 제도 장치 두 가지 써보고 범법자강운동과 강사신형 때 과거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써보시오. 그 디귿의 여러 가지 문제점, 과거제 폐단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4번의 기획의 이제 제도 장치는 뭘 써야 되겠어요? 호명법, 성명을 봉인하는 거죠. 등록법, 시험 당시 이제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다시 채점하는 거죠. 시험 이거 곤치시면 되고 5탄에. 그 다음에 개혁 내용은 범법자강운동 때 과거제를 8고문을 폐지했죠. 8고문을 폐지했는데 대신에 신식학문을 보게 한 거고, 강서시정 때는 아예 과거제를 폐지한 거죠. 그래서 근대적 학교제도를 통해서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과거제도의 문제점 되게 많아요. 여기 뭐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 일단은 과거도 돈이 있어야 보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시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과거에 예속되고 과거 시험 과목 외에는 학문의 발전이 불가능했죠.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수능과 수시에 예속돼 있어, 학교 교육이.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시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끝나면 어떻게 해? 공부인지 안 해, 애들. 깽판인 거죠. 그래서 1학기까지는 아주 잘 순종적인 애들이 딱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안전히 개판친가 막 거기 카드놀이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낙제자 가운데 체제 불만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왕조의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 보면 항소라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홍수전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명말 때 이제 그 뭐냐면 이자성의 그 참모였던 우궁성, 이런 사람 다 과거에 떨어졌던 사람들이야. 그 체제 불만 세력들이 이제 많다. 그 다음에 그 시험, 여긴 안 나왔지만 시험의 답안이 내용과 포준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들 사상이 구속이 돼갖고 이제 대표적인 명대 8고문 이런 것들. 그래갖고 그 과거제도가 인재 선발에 큰 공헌을 했지만 이게 이제 다양한 인재 선발하지 못해요. 지식을 획일화시키고. 그래갖고 수백 대 수천 대 일에 통과해갖고 했던 사람이 인재라고 막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도 뭐 수백 대 수십 대만 강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선발된 인원들이 제대로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게 어렵게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내가 왜 행정고시나 사법시험, 임용시험 이런 같은 쓸데기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냐? 왜 그냥 우리나라가 저신뢰 국가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거 하지 않으면 다 뭘로 들어가는 거죠? 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보단 이게 낫다고 해서 지금 차원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공정성 있는 시험제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자 하면 그냥 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의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저 지연, 허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게 제일 임용시험이야. 임용시험이나 이런 행정고시나 그런 시험들 있죠. 그게 제일 나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판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안타까운 현실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송대 사회경제 변화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당송 병역기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그래서, 수능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인고에서 의외로 요 부분이 좀 적게 나와요. 제가 3번 나온다고 했지만, 그것도 억지로 끊어붙여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 나오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본 학계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동경학파, 경동학파, 당송병역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도학파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시각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는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회적인 변화, 객관적 변화상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송대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송대 사회적 경제는 당 말부터 해서 송나라 때까지 이제 여러 변화들이죠.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일단은 경작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모작가 이양법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모작가 이양법은 당나라 중기 때부터 있다가 송나라 때 확산이 됐던 거예요. 이모작가 이양법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다음에 이기작인데 이모작은 다른 작물을 2번 짓는 거고, 이기작은 뭐야? 같은 작물을 2번 짓는 거야, 한 해. 그럼 주로 쌀 농사를 하겠죠? 쌀. 강남 지역에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기작이 실시된다. 남송 말기 때. 이게 이제 이기작이 일반화된 건 어느 때죠? 명나라 때요. 명나라 때. 명나라 때는 일부 지역에 상기작가도 가능해. 이런 것들. 그다음 강남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양자강이나 수정 개발, 이제 예전에 나왔던 우정 같은 거, 호수나 저수지를 막아서 논밭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품종계라는 점송도는 어디에서 건너온 거냐면 이게 베트남 벼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쌀 품종에 따라서 이제 조도, 중도, 만도로 나누거든요. 조도는 뭐야? 빨리 익는 거고, 만도는 늦게 익는 법이야. 근데 조도는 빨리 익기 때문에 한 해 2-3번 농사를 더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조도를 중에 점손도인데 베트남 쪽의 조생종인데 이 점손도는 베트남의 동남아시아의 푸석푸석한 쌀 있죠. 이런 것들은 있는데 맛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만도잖아요, 주로.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먹냐면 지금은 돼지들이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시민들이나 농민들, 왜냐 값이 싸니까 식용으로 먹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성도가 널리 보급돼서 일부 지역에 뭐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이기작이 도입된다는 거. 이거 쌀 시장도 이제 활성화돼갖고 쌀 생산이 늘어나니까 쌀이 상품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급 쌀과 저급 쌀을 나누죠. 이런 식으로 쌀 시장도 분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남이 형상이 많아서 이제 북중국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하는데, 되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많이 먹죠? 보리나, 그 다음에 밀을 많이 먹어. 맥이나, 그 다음 밀, 분식 같은 것들이 많이 하죠. 그래갖고 이제 강북에서, 말하자면, 강남은 쌀을 많이 먹고, 도작을 많이 먹고, 돌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맥, 보리나고, 그 다음에 또 밀, 이런 것들 많고요. 그래서 밀과 관련된 음식들, 분식들이 널리 확산돼요, 강남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세계사 교과서에 나왔는데 국수를 많이 먹었죠. 국수.
국수를 밀려 만들잖아요. 그래서 송나라는 국수가 서민 음식이었어요. 서민 음식인데 이때 송나라 같이 있었던 나라가 뭐야? 고려죠. 근데 미대 생산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송나라 수입을 해오거든. 그러니까 국수가 상당히 비싸. 그래서 주로 언제 먹었냐면 결혼식 때 먹었죠. 네, 혼인식 때. 그래서 언제 국수 먹여주니 이른말은 너 언제 장가가냐 이른말인데 장가가서 결혼식 때 국수 내줬다. 그럼 요거도 먹죠. 예, 국수 언제 먹여줄 때는 많고 국수 내주면 요거도 먹어. 예.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상인과 상업 조직을 보면 상인층 분화가 일어나요. 뭐 객상, 자고, 뭐 아자, 아계, 전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요런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층 안에서도 이제 객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원거지 상인 집단들이고 자고는 소매상이죠. 그 다음에 아재, 아계, 전호는 다 중개상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상인층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숙박, 뭐 창고, 운송업 이런 것도 이제 발달됐고, 그 다음에 자본 집중 현상도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개별적인 학고, 학과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개별적인 학고, 학과가 송대 맹아전 형태 합본과 연합자본 형태로 이제 발생을 한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개별적인 학과는 자본 합병을 말해요. 자본 합병. 자본 합병 말고 송대에선 자본 합병까지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말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초창기 때는 그다음 학고 학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본 학봉이 아니라 공동 판매 구축이에요. 공동 판매 구축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일부 지역에서 그 당시 합본과 연합 자본 형태로 등장해요. 연합 합본은 자본 합병을 얘기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맹아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산업경의 집중, 합리화하는 방향보다는 한계점이 있죠. 자본을 분산하거나 은닉투자, 부역적 영리활동.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한 곳에 집중해갖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분산돼 있고 은닉투자는 이제 몰래하거나 그다음 부업적 영리활동은 뭐냐면 거기에 상업에서 벌어진 돈을 상업에 다시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하냐면 토지에 투자해. 예.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본들을 이제 확산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는 화폐 경제가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인 어떤 것들 벗어나서 정기적인 교환 관계나 독립 및 개인적인 부가 증가되고 농산물이 상품화되고 도시상목이 발달되면서 이런 화폐 경제가 발달됐는데 그때 화폐로 많이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동전이에요. 동전. 네. 그래서 동전을 통해서 화폐를 사용했고 가끔마다 지폐도 발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폐 같은 교자, 해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교자 같은 게 북송시대 때 사천사의 민간업체들이 이제 어음 형태로 발달된 것이 이제 지폐를 사용했던 거고 해자는 이제 남송시대 때 이제 발행을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 남송시대 때 이제 이거 발행했는데 정부에서 주로 발행을 했어. 근데 교자나 해자나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교인이라고 해갖고 염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차와 소금이 전매품이었죠. 그래서 전매품이었는데 생산은 국가에서 하지만 판매는 누가 했냐면 상인들이 맡겼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때 판매 증서가 뭐냐면 다교인이나 염초야. 근데 이게 일종의 지폐 규시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발행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교자, 해자, 다교인, 염초 이런 것들 일종의 어떤 역할을 했다? 지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그 당시 동전을 많이 사용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동전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걸 전황이라고 하죠. 디프레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정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동전이 해외로 유출이 돼.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그 동전을 많이 사용하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동전 자체도 있어. 얘네들이. 근데 일본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동전을 안 쓰고 남의 동전을 끌어다 써요. 중국 동전을. 왜냐면 일본 동전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에서는 그 뭐냐면 자국 동전보다는 중국의 동전을 많이 썼다. 그래서 화폐 유통이 이제 새는 것도 있고, 물론 일본 애도 뭐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도 했고, 그다음 또 왜냐면 세패 있죠, 세패. 세패를 갖다 바치면 동전을 많이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부족하는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해갖고 뭐 지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씩 뭐고 사용하면 은을 사용하게 돼. 은을. 그러면서 송나라는 전반적으로 동본이지만 조금씩 뭘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음본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원나라를 거쳐갖고 그 당시 명중기 때 가면 명중기 때면 완전히 뭘로 바뀌죠? 음본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동에서 은으로 바뀌게 됐다. 그렇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명청시대 동전이 있어요. 다만 그 교환 기준이 이제 동전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업 발달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송나라 때는 강업이 되게 발달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가지 강업 상사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금이나 을, 철, 석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다양한 공업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강업이 발달됐고요.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북송초에 석탄을 이용해 갖고 대형사에서 제철이나 도자기 공업에 이용했다. 그래서 예전에 목탄을 사용했는데 석탄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 유럽에서는 언제 했냐? 19세기 때 들어와서요. 이미 이제 11세기, 12세기 때부터 그 중국에서는 벌써 했대. 그러니까 이미 800년, 900년 전부터 중국이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거를. 그만큼 중국의 과학문명이 되게 발달됐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잠깐 조세제도를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송나라 조세제도는 뭐죠? 양세법이죠? 그래서 양세법인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잡세가 부과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신정세가 부과되죠. 신정세, 대표적인 세금 중에. 신정세는 뭐 하는 세금이냐면 인두세예요. 원래 이제 양세법 할 때 전에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던 세금인데 송나라 때 다시 부활되고, 거기에다 이제 상품에 부과되는 가리라는 게 있어. 가리. 오늘날은 부가가치세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술, 소금, 차, 향로, 약재 그런 것들 이제 주로 이제 상세에 이제 부과되고 이런 가리들이 있었다. 술, 소금, 차, 향로, 약재 같은 데 부과되는 것들이 있었다. 상인들이 이제 그 납세자인데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내는 거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274페이지. 자, 274페이지 57번 문제, 이거 57번 문제가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54번 문제네. 54번 문제. 이거 지금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에 들어갈 말 중에 그 당시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농법들이, 수전농법들이 널리 확산이 되는데, 그때 강남의 대표적인 것들이 우전과 위전이에요. 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우전과 위전은 어떤 것들이냐면, 강남은 호수가 많잖아, 저수지가. 그래서 호수와 저수지를 메꿔가지고, 거기 물을 메꿔가지고 돈으로 만든 게 우전과 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품종의 다양화. 그래갖고 강남의 수토작의 경우에는 품종이 다양하면서 조도와 만도, 중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조도의 대표적인 것들이 베트남에서 건너온 정성도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신품종의 대표적인 도입 사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 지역에서 들어온 점성도,
그래서 다수학 품종이고 상당히 내한성도 있고 그 가뭄에도 잘 건디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병충해도 건드는데 단점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밭농사 그 윤작이 발달됐다. 그래갖고 윤작은 뭐예요? 돌려가면서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맥두, 그다음에 2년 3모작 주로 하복 지역인데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논농사는 도와 맥을 같이 결합하는 것, 이모작 형태죠. 도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쌀을 말하는 거고, 맥은 뭐죠? 보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양법이 실시되면서 같이 모두 행해지면 이모작이. 왜냐면 땅을 놀리잖아요. 이양법은 모를 심는 동안 조부를 어린 벼를 키우는 동안 그래서 같이 이제 했고, 이것이 이제 그 송나라 때 일반화됐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주로 이 강낭농법을 주로 그 같이 했던 중소지휘층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모두 같이 받아들이냐면 강낭농법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이 9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경도학파하고 동경학파 그 논쟁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그 동계에서는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8번 문제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요 수준까지 안 나오더라고. 요쪽 단성병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지금 참고사가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 동경학파, 경동학파가 기엇을 바라보는 관점을 쓰고 니은에 관련된 동경학파의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해 보시오. 디귿 지역의 소작인 성격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송나라 사회에서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원제와 지주정원제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의견이 좀 다른데, 자, 장원제 부분을 보면 경도학파와 동경학파가 좀 관점이 달라요. 자, 송대 근세론자들을 주장한 경도학파에서는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냐면, 이 장원을 되게 작게 봐. 상당히 크게 본 게 아니라 상당히 작게 보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순수한 경제적 관계라는 거야. 네, 지주전호제 관계. 근데 이에 반해서 동경학파는 송대 중세론자들이죠. 이 사람은 장원을 어떻게 보냐면 되게 크게 봐요. 당나라식의 장원. 큰 장원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뭘로 이제 비정해서 보냐면 중세 농노 영주 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경제 외적인 관계를 봐요. 이것이 이제 다르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답을 장원제를 약간 이상하게 다루는데, 이건 장원제 자체가 이제 크기를 얘기한 거, 지주 전호까지 다 지금 답은 적어놨네요. 예.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이제 보면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이제 두 개의 의견이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도학파 의견이 맞아요. 선진 지역. 근데 동경학파는 주로 사천, 그 당시 좀 후진 지역이었던 사천이나 호남북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경학파 의견이 많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경학파가 주장하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예를 좀 제시하면 인격 예속적인 어떤 성격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보면, 자, 그 당시 분익 쪽 50% 조세는 전호에게 무거운 부담이었고, 조도를 납부할 때 지주에게 선물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전호는 춘궁기나 간호상제 때 급전이 필요할 때 지주의 돈이나 살을 차용했는데 이때 이자 100%.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잘못하면 거기에 이제 뭐 갚지 못한 지주의 장원에 대해서 용장 노비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지역의 소작인 성격, 이건 주로 어디를 주로 연구했을까? 경동학파에서 연구한 경도학파. 앞에 동경학파고, 디귿은 송대 근세도를 주장하는 경도학파에서 이제 주장했던 건데, 얘네들의 논리를 보면 일단 자기 땅도 가지고 있으며 지주의 토지를 소작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차경이라고 하죠? 차경. 예. 자작 겸 소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독립된 가오를 가지고 있었고, 가족을 거느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그 경우 소도 소유하고 있었고, 농기구, 종자, 식량도 같이 있었다는 거. 자립적 농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 두 가지 그 형상들이. 그러니까 동경학파는 어디만 집중적으로 한 거야?
사천이나 형옥로, 홍안부 같은 후진 지역을 판 거고, 그 다음에 그 경도 앞화는 선진 지역을 판 거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동계 하도 그걸 정리해갖고 이제 나와갖고 한번 이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 넘어가서 송대 도시 부분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근데? 꽤 된 것 같은데? 예, 좀 쉬었다 할게요.